네,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워낙 부진한 시장 속에서 이제 지난밤에는 미국 증시가 또 휴장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다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하면서 오늘 밤에 어떤 이슈들 눈여겨봐야 되는지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국내 시장 이야기 먼저 해주십시오. 어떻게 시장 평가하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제 연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1월달 시장을 연기금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월 들어가지고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한 SK이노베이션이 10%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죠. 순매수한 기업들이 메리츠금융이나 HSB엔진, DB손해보험 같은 회사들이 20% 내외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한 종목, 크래프톤이 25%나 하락을 하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20% 이상 또 하락을 하고, 카카오도 17%나 하락하고, 셀트리온도 마이너스 1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늘 이제 이런 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 카카오나 크래프톤 같이 그렇게 IPO 붐을 만든 거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 기관들이 먼저 수익만 챙기고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좀 화가 날 때도 사실 많습니다. 오늘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인데 이것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부담이 된다라는 벌써부터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청약을 시작을 했는데 30만 원 정도로 공모가가 결정이 됐죠. 근데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도 오늘 마이너스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왜냐면은 이제 펀드들이나 아니면 ETF나 얘네들이 이제 전부 이제 지수 편입 수준에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위 정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매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꼽혔던 게 삼성물산이고요. 그러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IPO 시장이 옛날엔 좋았는데 요새는 청약해도 몇 주 받지도 못하죠. 조만간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IPO 주식들 직접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그런 어떤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반도체 주식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비중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강한 상태에서 어쨌든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수익을 기반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이 시장을 버텨주는 역할을 한다. 즉 뭐냐면은 2018년도 해가지고 시장이 어려울 때 대형 기술주들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 애플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 기반으로 시장을 버텨줬거든요. 그 등락폭은 있었지만은 그런 역할을 반도체가 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 오늘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 반도체,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살아줘야지 시장에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이 실적 시즌에 대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과연 S&P 500 관련돼서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실적을 보고 있느냐, 이걸 이제 팩트셋에 나온 리서치를 가지고 봤는데,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실적,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EPS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4분기 수익 자체도 20%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해가지고 두 자릿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엄청난 고성장의 시대를 보고 있는데, 199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실적 기반으로 뭔가가 정말 심각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실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지켜줄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략할 만한 종목도 찾아보고 싶어요.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사실 고점 찍고 밀리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참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작가님이 꼽아주신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느 쪽에서 찾으셨을까요? 자, 오늘은 제가 IoT 쪽에서 찾아왔습니다. M2I라는 기업입니다. M2I는 이제 99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이제 대시보드인 그 HMI라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쪽에 또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HMI 제품이 사실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굉장히
반도체 시장에서 좀 안정돼 있는 회사다라고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어떤 스마트 팩토리 시장 자체가 앞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1.6%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주요 굵직한 반도체 장비 회사, 반도체 회사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으로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굉장히 어떤 빠른 대응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스펙의 제품들을 출시하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 회사의 어떤 현황을 봤을 때, 재무제표를 제가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보면은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매출액이, 분기별 매출액이, 지금 2020년도 전체 매출의 88%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생각해야 되는 게, 2022년도 올해 매출이 470억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이 회사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치면 매출보다 많습니다. 2배나 됩니다. 자그마치 60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부채 비율 13%인데 이자를 발생시키는 부채는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버틸 수 있는 회사들은 현금 가진 회사가 가장 잘 버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M2I가 사실 10,000원대에서 이제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 구간 그렇게 큰 매물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13,500원 지난번 고점까지는 충분히 어떤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9,350원 정도 잡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IoT에서 또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M2I라는 종목을 저희가 들여다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작가님, 그리고 이제 미 증시 이슈도 한번 살펴주세요.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하루 쉬어갔었는데요. 오늘 다시 재개장을 합니다. 아마 이제 시장의 초점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FOMC 아닐까 싶어요. 금리 관련한 이야기요. 근데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으니 관련한 멘트는 또 들을 수가 없고요. 어떤 이슈들이 살아 있을까요, 오늘 밤? 지금 현재 시간까지의 분위기만 보면은 지금은 2018년도 조정을 좀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2017년도 금리 올리면서 2018년도까지 금리 쭉 올릴 때 그때 시장이 조정받았던, 그때 당시 2018년도에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조정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듯이 팩트는 아직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의 심리 자체는 기업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두려움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을 좀 떠올리고 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미국 기준금리 추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되죠. 그러다 이제 2020년도에 뚝 떨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S&P 500 지수가 움직인 겁니다. 금리가 상승할 때 S&P 500이 같이 움직이죠. 그러다가 2017년도 지나고 18년도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시장에서는 대형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무역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걸 잘 극복하면서 19년도에 다시 시장이 재상승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과연 지금 시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약세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수익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춰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GDP 성장률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GDP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가져와 봤더니 지금 한 4%, 2022년도에 4%, 그리고 2023년도에 2.2% 이런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지금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가 시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때 GDP 성장률은 겨우 0.9%에서 3.8%는 아니었어요. 그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되는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약세장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만 가지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수익 기대치만 조금 낮춰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이제 나오는 경제 지표는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지수가 나옵니다. 이제 전미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요거는
단독주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뉴욕 지역 제조업 지수가 소폭 조금 밀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지역은 제조업으로 살아가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뉴욕의 제조업 지수 나왔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는 별로 시큰둥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다만 이제 뉴욕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미크론 영향으로 나빠졌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은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종목도 궁금해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또 예의주시할 만한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제가 제약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이요? 뭐냐면은 슈퍼너스라는 제약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요즘 그 아동들 ADHD, 그러니까 좀 과잉 행동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치료제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FDA 승인을 획득을 했고요. 지금 미국 시장에 한 600만 명 정도의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도 ADHD 진단을 받는데 전체 인구의 한 4% 정도가 ADHD 진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 약들의 어떤 그 각성제 같은 그런 규제 물질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그 부작용을 없애는 그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파킨슨병 치료제를 지금 FDA에다가 재심사를 제출을 해놨습니다. 먼저 제출했을 때는 어떤 그 임상 시험이나 이런 데이터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가지고 반려됐던 거고, 이번에 지난달에 이제 재심사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SPM830이라는 제품인데, 기존의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거를 갖다 규제하고 억제를 하고 이런 조절을 하려는 약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떨림이라든가 비정상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없애는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약이 FDA 승인만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지금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간질이나 편두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약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캘브리라는 이제 약을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성장성도 엄청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이걸 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영업이익이 2021년도에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신약 개발하면서 비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킨슨병의 약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매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한 30불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락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프리 같은 투자 회사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ADHD 시장이 한 20% 이상을 점유할 거다라고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는 44불 정도 잡고요.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28불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기업도 받아봅니다. 오늘도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빨간맛 2부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나스닥 선물지수의 낙폭이 좀 두드러져서요. 이게 조금 신경 쓰이는데요. 오늘 밤 사이 또 아무 일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